자, 우리 기도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신임 교사 교육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또 사랑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할 텐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동 발달과 부서별 특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발달과 부서별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좀 부서별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부서별로 같이 준비를 해서, 부서별로 우리가 각 부서별 아이들의 특징 상황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는 않을 텐데요. 먼저 우리 사랑부 그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제 박윤미 집사님께는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이 부서가 우리 6개의 부서가 있는데 사랑부는 제가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특징을 이제 잡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나이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 연령이라든지 신체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랑부 아이들을 이렇게 한 가지의 이제 특징으로 묶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각 아이들마다 보시면은 그 맞는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 뭐 정신 연령이나 신체적인 것들에 맞는 그 이제 나이대에 맞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접목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좀 이제 특별히 한 명 한 명마다 조금 다 다른 교육 방식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랑부는 조금 제외를 하고 우리 영아부부터 또 청소년부까지 우리 함께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아부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영아부 아이들이 0세부터 2세까지 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있는데 이제 만 나이입니다. 이거 만 나이로 0세부터 2세까지 있는데 이제 생후 14개월까지는 이제 걷기를 습득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 친구들은 뭐 돌전에도 걷기도 하고요. 저같이 조금 느린 친구들은 이제 돌을 지날 때까지 이제 조금 걷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14개월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게 못 걷는다고 해서 이제 조금 발달이 늦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생후 14개월까지는 이제 걷기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 2세가 되면은 이제 다양한 말을 조금씩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어렸을 때는 단답식으로 단어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세가 되면 조금 더 이제 긴 단어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문장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죠. 이 특징으로 제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우리 영아부는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면은 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될 때까지는 많이 울어요. 그래서 이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좀 많이 불안해하고 또 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이제 부모님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 만 4세까지 만 2세까지 우리 나이로 이제 4세 아이들까지는 우리 영아부에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만 2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사실 부모님들과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조금 이제 어쨌든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 2세까지는 우리 영아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은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뭐 자동차를 갖고 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먹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학습의 내용, 성경에 있는 학습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또 그 상황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교육 방식을 포착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아부 아이들에게는 이제 친숙한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찬양들을 할 거예요. 같은 찬양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우리가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반응하는 찬양들이 또 있어요.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각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아이는 요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또 다른 찬양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친숙하게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친근감을 가지고 그 찬양을 같이 하게 되고 또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제 그 찬양의 내용들을 결국 나중에는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또 영아부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이제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공과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공과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이제 활동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림이라든지 뭐 이제 만들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활동들을 그래도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한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색깔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예쁜 그림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장난감을 사용한다든지 놀잇감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영아부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교육 방식들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같이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치부 친구들인데요. 유치부는 우리는 이제 만 3세에서 만 5세 친구들이 유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5세, 6세, 7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전 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활동감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부서를 물어보면 아마 이 유치부와 유년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부 친구들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끊임없이 뛰어다니죠. 에너자이저처럼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뛰어다닐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만 3세가 되면 이제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능력이 이제 좀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만 2세까지는 아까 영아부 아이들까지는 많은 것을 도와줘야 했다면 이제 만 3세가 되면 조금씩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세가 되면 6살 친구들이죠. 이 4세가 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키도 쑥쑥 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5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만 7세, 만 5세, 7세죠.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7살을 담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뭐 좀 해줘 그러면은 선생님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7살 친구들 저도 사실 전 연령 통틀어서 몇 살을 맡고 싶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7세를 맡고 싶다고 할 거예요. 물론 저랑 정신 연령이 비슷하기도 하고 이 7세 친구들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활동도 이게 대답도 열심히 잘해주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너무너무 잘 합니다. 그래서 이 7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웬만한 것들은 얘기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징으로서는 이제 집단 활동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가장 재밌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팀을 나누는 거예요. 팀을 나눠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부추기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교육상 어떻게 하냐면 팀을 나눠서 게임을 시키면 저희가 대부분은 한 번은 이쪽 팀이 이기게 하고 한 번 저쪽 팀이 이기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둘 다 이겼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집단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팀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에게 승부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지는 거를 싫어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는 거 싫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지는 것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게 되면 그 진 원인을 다른 친구들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졌다고 막 울다든지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졌지만 그걸 우리가 승복하고 또 다음번에 또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협동심도 가르치게 되고 또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잘했으면 서로 격려하고 또 못했을 때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교육 방식에 있어서 보면 성경 이야기를 놀이나 이제 활동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의 놀이가 성경 학습의 성격을 띠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과를 진행을 할 때 또는 2부 활동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이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 이제 뭐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이 게임이 가진 의미가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던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공과 시간에 할 수 있겠고요. 음악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기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곡들을 꽤 많이 반복을 해요. 물론 뭐 이제 영화부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곡들을 더 많이 하고 영화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뭐 어려운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어려운 동작을 가진 율동들을 더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들도 어쨌든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노래를 창작을 합니다. 특히 가사를 막 바꿔가지고 음은 뭐 많이 들어본 음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노래를 개사를 해서 부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창의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교육에 또 접목시킬 수 있을까 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년부 친구들입니다. 유년부. 예, 유년부 친구들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죠. 유년부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우리는 4개 학년을 우리가 유년부로 두고 우리가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 과정을 보시면 이제 3학년이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요. 사실 이거는 이제 유치부 친구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영아부 친구들도 그렇고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이 유년부 친구들도 그렇고 성장 속도가 여자들이 조금 남자보다 빠른 편이죠. 그리고 소근육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아까 유치부 친구들 볼 때 조작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발달해서 소근육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욕구가 매우 강해요. 다시 말하면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그냥 귀찮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의 호기심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시고 또 그 호기심을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화가 난다든지 또는 뭐 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감정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에너지 발산하는 것들을 이제 유치부 친구들도 좀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 에너지 발산하는 것들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더 발산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유치부 친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브 친구들이 귀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아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팀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팀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7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자기중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유년부로 들어오면 우리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던 거에서 조금 더 나랑 친한 친구들까지 그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요 우리라는 개념은 조금 중요한데 제가 이따가 우리 특별사항 요거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복을 하면 좋으냐? 이제 목표와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호기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정말 학습적인 그런 욕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라든지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배우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속도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조금 더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뭐 의기소침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쭐댄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이제 자기 속도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겠습니다. 예, 특별사항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가족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겪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 무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소외받는 친구들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혹시 이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뭐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다양한 가족 사이에서의 문제들이 아이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실 학교랑 우리가 이제 교회가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교와 교회가 소통하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나마 부모님이 우리 같은 교회에 계시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뭐 다른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 아래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기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가정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나 또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려는 욕구가 이제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야외 학습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활동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그 배우려는 욕구, 호기심을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조금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이 소년부 친구들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참 어렵죠. 소년부 친구들이 참 어려운데요. 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고 너무너무 사실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죠. 어, 발달 과정을 좀 먼저 보시면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변화와 성장 속도가 각기 다른데요.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성장통을 겪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정서상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신체가 급속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이 이제 잡히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물론 아까 갑작스런 성장통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막 무릎 같은 데도 아프고 막 뭐 몸이 쑤시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잘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갑작스런 신체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아까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막 승질을 낸다든지 우울해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요 시기에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사실 우리도 겪어왔고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막닥뜨리면 사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어디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쥐어박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러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또 대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소년부 친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생하시고 또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또 잘 감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징들을 보면 또래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텐데, 요 시기가 되면은 부모님보다도 오히려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정신적인 과도기로 인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나 좀 건들지 마, 막 이러잖아요. 아이들 방 문 닫고 문 잠그고 요 시기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극도로 예민하고요. 쉽게 동요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아이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 방식을 좀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음식, 친구, 뭐 재밌는 것, 또 심리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다 맞춰주면은 안 됩니다. 이 소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주지만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온전히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하라고 한다고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제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뭐 인정해주는 그런 뭐 그런 말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참 말이 쉽지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요 다양한 방법, 적절한 동기부여 그걸 어떻게 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동아리 활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약간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유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뭐 추가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취미 활동인 거죠. 취미 활동이고 또 이제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공통의 취미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신의 관심사라든지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우정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들, 유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단체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소년부 친구들은 조금 더 그걸 쪼개서 이제 각각 맞는 아이들 서로 뭐 재밌게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 조금 이제 소그룹 단위로 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년부를 이제 교육해야 되는데 네, 참 소년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화이팅 해주시고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도 하죠.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 역시 4개 학년이 함께하는 부서인데요. 발달 과정을 먼저 보시면 이제 성숙한 상태로 이제 변화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조금 이제 불균형한 우리 아이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성에 대한 강한 욕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기부터 그렇긴 한데요. 사춘기 시기는 뭐 중학교 한 2학년 아이들 친구들까지는 오히려 내외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지금 봐도 내외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특히 남자 친구들. 근데 이제 조금 더 점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등학생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같이 조금 어울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성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고 싶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그래서 물론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고 조금 덜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 나이대가 바로 이 청소년부 친구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집단 학습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게 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야, 너네는 어린애들이니까 못하지? 우린 할 수 있어. 한 살만 차이 나도 그렇습니다. 얘네가. 한 살만 차이 나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뭐
조금 더 커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고 요 시기에 친구들이 요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걸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조금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이 친구들에게 그 한 살이라도 어린 그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직은 이 친구들이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합니다. 이제 사춘기를 이제 조금씩 지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사춘기인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그래도 좀 심한 편이고요. 친구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왕따라는 것들도 생기고 물론 아까 제가 유년부 친구들부터 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소외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 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물론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누굴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쨌든 친구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얘는 나랑 친한 친구, 잘 맞는 친구, 쟤는 나랑 안 맞는 친구 이렇게 갈라놓기도 합니다. 자, 성인으로 성장하는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이제 뭐 사실 이제 소년부 친구들도 굉장한 과도기적인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성인과 다를 게 없어지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아직 정신은 또 성인까지 가지 않아요. 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또 자기는 성인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혼란함이 이들에게 있어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잘 들어주고 또 아직은 이들이 성인이 아직 아니다라는 것들도 사실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그런 인식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육 방식으로는 깊은 공감과 이해를 통한 긴밀한 유대 형성.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이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요 친구들을 알거든요. 정말 분명히 알거든요.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구나. 또는 야, 나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긴밀한 유대 형성,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 말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님이 말한다고 해서 듣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정말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사람의 말을 정말 잘 듣거든요. 그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과 만날 때 정말 이 깊은 공감 그리고 이해 이런 걸 통해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것도 적어놨죠. 제가 학생들의 친교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단순히 우리 주일학교가 배우고 하는 것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또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화하고 또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지루한 사람처럼 야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같이 함께 즐겁게 웃어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의 관심사를 같이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럼 함께 뛰어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난 연예인 별로 관심 없지만 조금 또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푹 빠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그것을 위한 그런 단계로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관심사 또는 아이들의 취미에도 함께 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사항으로 아까 이제 이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이게 청소년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체육활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체육활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다른 것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연애에 관해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대로 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애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뭐 배려하는 모습이라든지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교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5가지의 부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반을 맡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총무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나는 그냥 뒤에서 내가 뭐 챙겨야 될 거,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또 관심 있게 또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점점 배워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또 반을 맡고 또 아이들을 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라나서 정말 그냥 단순히 총무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반을 맡고 또 우리 아이들을 담당해서 또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5가지 부서들의 특징과 또 교육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민하시고 하면서 우리 내게 맡겨진 그 아이들 잘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교육은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 신임교사 교육은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 배웠던 것들을 잘 접목하셔서 우리 각 부서에서 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사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있는 선생님들 지금 사랑하여 주셔서, 물론 반을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도 있고 우리 총무교사로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주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총무교사님, 총무 선생님들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배우고 또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반을 맡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주간 또 모든 교육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과 또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